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다행스럽게도 크리스마스 기간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망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불안한 승리였죠. BR 풋볼에서는 이 불안했던 승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으로 말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에버튼은 이번 시즌 승리했던 8승 중 8경기 전부에서 상대에게 더 많은 점유율을 내어준 상태로 이겼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토트넘이 쉽게 이긴다는 것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61대 39의 점유율로 토트넘이 볼에 대한 소유권은 높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사실상 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우선 가장 결정적인 지표인 슈팅 수에서 밀렸습니다. 토트넘이 13개의 슈팅을 시도한 반면 에버튼은 그보다 더 많은 18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유효 슈팅에서도 6대 8로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후 양팀 누적 XG값에서 토트넘은 1.69, 에버튼은 2.42로 승리한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오히려 더 낮은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는 퇴장과 경고 누적으로 인해 비수마와 우도기가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되면서 수비의 핵심이자 빌드업의 시작점인 로메로가 햄스트링 쪽에 근육 긴장감을 느껴서 교체 아웃까지 되었죠. 그러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다이어가 교체로 투입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지 팬들에게도 얼마나 불안했는지 지금처럼 우려의 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소 잘해주었던 벤 데이비스조차도 오늘 불안한 장면을 수차례 연출했고 토트넘 선수로는 최초로 가장 많은 인터셉트인 8회를 기록해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에메르송 로얄도 공격으로 넘어가는 빌드업 과정에서는 수차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메르송의 실책성 플레이에서 비롯된 실점이 VAR 체킹으로 다행히 취소가 되었는데요. 만약 주심의 판단에 따라 골로 인정이 되었다면 오늘 더 힘든 경기를 치를 뻔했었죠. 미드필더로 나선 스키카 사르도 에버튼의 중원을 뚫고 공격으로 올라가긴 쉽지 않은 모습이었기에 어느 순간부터 토트넘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기 시작했고 결국 추격골을 허용하며 위기 속에서 불안한 경기를 이어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킵의 경우 평범했던 포로의 패스에 대한 원터치를 너무 길게 떨고 놓으면서 결국 압박을 들어오던 맥닐에게 공을 빼앗겼고 이것 때문에 로메로가 하지 않았어도 되는 미친 초장거리 스프린트 수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로메로가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이 주로 피로 누적과 스프린트에서 유발된다는 점에서 그의 미숙한 플레이에 더욱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의 전진이 힘들었기 때문에 경기의 볼터치도 토트넘의 진영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볼 점유율을 알 수 있는 필드 틸트에서 38대 62로 토트넘의 수비 지역에서 더 많은 플레이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높이에서도 토트넘은 44.9, 에버튼은 58.6으로 사실상 토트넘이 점유율만 더 많이 가져갔지 전체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강제로 내려앉아서 수비적인 경기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답하고 힘든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그럼에도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해주는 것과 위기 상황을 막아주는 골키퍼의 세이브 능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 득점에 있어서는 최근 미친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히샬리송도 득점 장면을 제외하면 매우 컨디션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전날 훈련에서 등 쪽에 통증을 느꼈다는 것이 밝혀졌고 실제로 교체 아웃되는 순간 등과 허리 사이를 불편해하면서 아웃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의 패스 성공률은 오늘 45%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은 스트라이커가 해줘야 되는 결정적인 선제골을 넣어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평소 컨디션이 좋을 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도 패스 성공률 71%로 여느 때보다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픽포드 키퍼가 브레넌의 슈팅을 막아낸 것을 바로 슈팅으로 때려 넣으며 공격수로서의 역할에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골은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함으로써 결승골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즌 득점한 11골 중 결승골만 3골, 동점골은 2골로 토트넘이 딴 승점 36점 중 11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주는 영향력은 커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에서 아직까지 토트넘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많고 선수단의 경기력이 저조한 날 본인 컨디션이 최상이 아님에도 골을 넣어준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특히 이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을 주워 먹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는 순간 측면에 위치한 에버튼 선수들을 제외하더라도 키퍼 포함 6명의 선수가 골대 앞에 있었습니다. 동료 벤 데이비스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7명의 선수가 슈팅 시야를 방해했죠. 에버튼 선수만을 기준으로 키퍼를 제외해도 5명인데 이건 필드 플레이어 10명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뒤쪽 앵글로 보시면 골대 중앙은 인간 벽들로 완전히 막혀 있고 양쪽 사이드로만 골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은 저 멀리 뒤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만큼의 골네트의 화각을 제공하는 것이지 막상 더 앞에서 수비들과 붙어있는 손흥민 선수의 시야에는 분명 이것보다 더 적은 슈팅 각도가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픽포드 골키퍼가 쳐낸 공이 손흥민 선수의 정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측 사이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패스가 아니라 강력했던 슈팅을 키퍼가 쳐낸 공이라 예측할 수 없는 공이 너무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왼쪽으로 살짝 꺾어서 슈팅을 찬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만약 약간 왼쪽으로 꺾어 차지 않았다면 분명 수비들 또는 동료 벤 데이비스 아니면 골키퍼 중 누군가에게 막혔을 것인데 참으로 대단한 것이 픽포드가 오른쪽에서 공을 쳐낸 것을 아니까 본능적으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반대쪽인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너무 과하게 꺾지 않고 유효 슈팅이 되는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슈팅을 너무 돌려놔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면 또한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정확하게만 차려고 하다가 슈팅이 정면을 향하며 수비를 맞고 튕겨나가는 장면도 아니면 너무 세게 차려고 하다가 위로 떠버리는 장면 또한 수없이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워 먹었다라는 건 우연히 흘러온 볼이 빈 골대 또는 수비 한 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손쉽게 넣었을 때라면 몰라도 지금처럼 11m보다 더 먼 거리에서 대여섯 명을 앞에 두고 넣은 득점에 적용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억가당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플레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득점 장면에서만큼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눈부신 결승골에도 오늘 최고의 선수를 고르자면 단연 비카리오 골키퍼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카리오 키퍼는 오늘 토트넘에서 7개의 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경기 후반부 단주마의 슈팅을 막아낸 미친 슈퍼 세이브, 그리고 거의 들어갔던 공을 허벅지로 밀어낸 더 미친 세이브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의 골스 프리벤티드 값은 1.48로 무려 한 골 반을 막아내며 오늘 손흥민과 더불어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역시 비카리오가 아니라 빗카리오입니다. 오늘의 승리로 리그 4위에 올라선 토트넘. 현재 토트넘을 추격하는 맨유와 뉴캐슬은 패배했고 그보다 상위권에 위치한 리버풀, 빌라, 아스널은 전부 무승부를 기록하며 토트넘이 세 팀 모두 승점 2점을 따라잡았습니다. 손타클로스와 루돌프의 빛나는 코 대신 빛나는 손을 가진 비카리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 이로써 1위와의 승점을 4점 차로 좁힌 토트넘. 로메로의 부상이 큰 문제가 아니고 히샬리송 또한 괜찮다면 최근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며 리그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다음 상대 브라이튼을 만나서 4연승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부디 그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연이은 득점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